자, 그 다음에 6번인데요. 6번 유형부터는 저희 5, 6단계를 찍으시는 분들이 이제 항상 잘 해결하셔야 되는 그 롤플레잉 세트가 있죠. 문항수로 따진다면 11, 12, 13에서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1번에 해당되는 게 유형적으로 6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6번 유형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너가 상대방에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3, 4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 가장 쉽게 나오는 그런 세트라고 할까요? 물건 구매하는 상황에서 mp3 플레이어를 구매하는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mp3 우리가 이제 공감할 수 없는 그런 뭐 아니면은 예약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너가 병원을 갈 거니까 전화를 해서 병원 예약을 한번 잡아봐. 뭐 그럴 때 우리가 그 필요한 정보들이라든지 그 대화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출제를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이런 롤플레잉을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7번 유형은 아까 나왔던 롤플레잉 그 문항 11번에 이어서 12번 바로 이어서 출제가 될 문제고 유형적으로는 7번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는 앞서 나왔던 그 아까 주어진 상황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 문제 상황을 상대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2, 3가지 제안을 해봐라 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조금 더 까다롭죠. 11번보다. 그렇다 보니 앞서 나왔던 유형보다 지금 이 유형이 배점이 높죠. 문항수로는 12번에서 출제가 될 문제고요. 11번에서 mp3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 이게 11번 나왔고 12번을 내가 연달아 받게 된다면 여기서는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너가 친구한테 빌린 mp3를 너가 고장냈어. 친구한테 상황 설명하고 2, 3가지 대안 제시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11, 12번 요 연달아 나오는 애들은 조금만 하시다 보면 감이 잡혀요. 11번 이렇게 나오면 12번은 이거겠구나 라고 상상을 좀 해볼 수가 있고 어찌됐건 11번에서 받았던 그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문제 상황을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3번 유형이고요. 여기까지가 롤플레잉 세트죠. 11, 12, 13. 근데 13번은 사실상 롤플레잉이 더 이상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앞서 나왔던 상황에서 그 문제 상황이 있었죠. 이런 거를 너 실제로 겪어봤어?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아까 했었던 past experience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냥 과거 경험이에요. 나의 경험. 이렇기 때문에 막 연기를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다. 이 13번도 배점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만약에 나 진짜 그런 경험이 없는데 라고 하면은 없다고 하고 넘어가셔도 되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앞에 것들 아니면 뒤에 것들을 진짜 잘 하시는 경우에는 괜찮겠죠. 그렇지 않으면 13번까지 좀 성의껏 대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이라도. 이게 8번 유형이었습니다. 자, 9번 유형은요. 요거는 뭐냐면 9번, 10번을 엮어서 보셔야 돼요. 이것도 한 세트이기 때문에 9번은 보통 비교나 대조의 유형이에요. comparison이라는 거죠. 뭐 일반적으로 그냥 A와 B를 비교해봐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봐 라고 한다거나 둘 중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 갔을 때 아이들과 성인들이 하는 활동의 차이가 있어? 비교 한번 해봐 라고 한다거나 뭐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공원 2가지 한번 비교해 볼래? 어느 쪽을 더 좋아해?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영화 산업이 뭐 영화가 너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좀 바뀐 게 있어? 어떤 변화가 있었어? 이렇게 과거 현재를 비교하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9번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문항으로는 14번에서 출제가 될 건데요. 자, 참고로 비교 대조 유형을 답변을 하실 때는 선후로 끝내주시면 완성도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A는 이렇고요. B는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B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성을 딱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 유형이죠. 마지막 유형인데요. 문항으로는 15번에서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될 겁니다. 9번도 그렇고 10번도 그렇고 5, 6단계를 선택했을 때만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3, 4단계를 찍으시는 분들은 이 9번, 10번 유형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이 10번 유형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주제에 관련된 이슈나 문제점, 걱정거리,
뉴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10번 유형이 되겠죠. 주제 관련 이슈나 관심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항상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다. 15번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우징을 받았는데 14, 15가 하우징이 나왔는데 주거잖아요, 주거. 근데 15번에서 나오게 되면 그런 걸 물어보겠죠. 너네 나라 하우징 이슈 있어? 부동산 관련 뉴스 있니? 뭐 그런 사람들 걱정거리가 뭐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다. 랜덤 토픽 중에 geography라는 게 있어요. 지형이죠. 너네 나라와 주변국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니? 뭐 이런 것들도 15번에서 출제가 되는 유형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어렵죠. 일반적으로 앞에서 봤던 유형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같은 토픽이어도 14, 15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9번, 10번 유형은 둘 다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의견이나 나의 예, 어떤 나의 상황,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답변이 좋은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9번, 10번 유형은요. IH와 AL을 가르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변별력을 두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는 IH도 필요 없고 무조건 빨리 AL을 받아야 돼 라고 하신다면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파트가 이 마지막 요 9번, 10번 유형이 되겠죠. 요거까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까지 제가 10가지를 다 설명을 드렸고 다시 표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5, 6단계 것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첫 번째 1번 문제에서는 자기소개가 나올 거고 끝났어. 그러면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묶여가지고 콤보 세트로 출제가 되겠죠. 거기에 지금 유형 몇으로 써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2, 3, 4에는 1, 2, 3으로 출제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들은 설명에 의하면 1, 2, 3이라는 거는 묘사, 루틴, 최근 경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밑에 볼까요? 1, 3, 4, 1, 3, 4 두 번 나오네 똑같은 세트가. 그러면 묘사, 최근 경험, 기억에 남는 경험 묘사, 최근 경험, 기억에 남는 경험 이렇게 두 세트가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1, 12, 13번은 롤플레잉이 항상 출제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6, 7, 8 유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쵸? 6, 7, 8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황을 던져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정보를 좀 요청해봐. 궁금한 건 3, 4가지 물어봐. 라고 이제 요청을 할 테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문제가 생기겠죠. 너 이런 상황이거든.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상황 설명하고 대안을 2, 3가지 제안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문항 13번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방금 나왔던 그 문제 상황과 같은 상황을 실제로 너도 겪어본 적이 있어? 그 과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셔야 되는 거 요게 13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세트 남았죠. 콤보 세트 5번째 요게 문항으로는 14, 15번에서 출제가 되고 유형으로는 9번, 10번 유형이잖아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 14번에서는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맨 마지막은 주제와 관련된 뉴스나 이슈나 컨서런, 프로블럼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요거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시험이.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나요? 이 표를 좀 많이 보시다 보면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많이 접하시다 보면은 이제 느낌이 좀 오세요. 아, 오픽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공식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내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내가 좀 더 약한 그런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픽 유형 10가지에 대해서 다 소개를 드렸고요. 이 오픽 유형을 참고하셔서 공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전에 어떤 것들이 배점이 더 높다 이런 것들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도 역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고득점을 빠르게 받아내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는 또 좋은 영어와 관련된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